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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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잘 지내고 그러게 계시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반팔로 제가 반팔로. 덥기 때문에. 예, 우리 조만간 시원한 계곡 같은 데 가서 맞아요. 그 네. 계곡 소리 들으면서 수박 담가두고 맞아요. 거기서 듣는 강의도 제맛이겠는데요? 아우, 저는 수박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계획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어요? 대표님 예, 어떻게? 잘 지냈고 네. 이 방송 때문에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예. 맞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만 오늘은 앞서서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를 저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가셨거든요. 똥 찼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다시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 지식하면 김태진, 김태진하면 지식.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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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떠셨어요? 좀만 더 하면은 예. 이동호 대표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오, 나는 다음 도전장. 시간엔 그냥 듣지 뭐 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오, 그럼 다음 시간엔 제가 질문 맞추고 예. 우리 문상훈 씨의 강의를 듣는 걸로. 그럴까? 해보나요? 진짜? 네. 강의 어떤 거 가능해요? 일단 맛집, 서울시 맛집, 맛집과 역사. 예. 언제 한번 번외편으로 네. 한번 문상훈 씨의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죠. 예, 수박 재밌을 먹으면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열적인 자세로 또 지식 맛집 우리 이동호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리테일 분야를 준비했습니다. 리테일. 리테일. 예, 리테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죠, 꼴인데, 예. 근데 그 리테일은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이 리테일은 오프라인 리테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런 장소들이죠. 네. 물건을 사는 장소들. 근데 여기에 커다란 변화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오프라인 리테일이 점점 몰락하고 있다. 몰락한다. 몰락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있다. 음.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소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기억할 만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뭐라고요? 오프라인의 몰락, 기술 몰락. 혁신, 기술 새로운 혁신. 소비자. 맞습니다. 그렇죠. 자, 몰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 사실 우리가 없어지고 있는 가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네. 원래 정서적이긴 한데 네. 2017년에는 토이저러스가 파산을 했고 오, 진짜요? 미국에서 2018년에는 시어스가 파산했고 오. 그다음에 2017년에 미국에서만 네. 5천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리테일 26개가 없어졌고 중소기업까지 따지면 662개의 매장이 다 없어졌고 와. 토이저로스는 진짜 그죠? 무너질 수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으로 가보면 예. 2017년에 5,855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요. 2017년에 5,855개, 2018년에는 약 1만 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와. 진짜 와르르 무너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언제 그 기회가 될 때는 인구 증가와 이 패턴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구 증가 속도보다 쇼핑몰의 속도가 사실은 훨씬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구가 더디게 올라가잖아요. 네. 인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아주 못 사는 후진국이라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쇼핑몰들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다음 기술 혁신. 이 부분도 보면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네. 기술이 처음 발달을 하고 이게 산업에 적용되려면 옛날에도 그 몇 년의 시간들이 좀 거쳤었어요. 그렇죠. 상용화 뭐 이런 거. 상용화되려면 굉장히 좋은 단어를 이야기해 줬는데 상용화 이런 단어들을 아주 잘 써야 돼요. 똑똑합니다. 예, 상용화. 예. 상용화. 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신기술들을 이야기한 게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예전 빠르게는 이제 뭐 알파고, 알파고가 등장을 한 지 벌써 네.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리테일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섭기 때문에 예컨대 스마트 스피커가 있죠. 아, 네,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네. 네, 네. SK텔레콤도 있었고 맞아요. 네이버도 있었고. 뭐 아리아 이런 거? 헤이 너무 자, 그러면 스마트 스피커가 등장하는 건 그냥 그래 뭐 저런 게 등장했네. 이걸로 스마트폰 연결해서 음악 듣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네. 자, 이제는 음성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문도. 음성으로.
그럼 음성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음성으로 주문을 하면 이거 그때 구독 경제 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잠깐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10개 우유가 10개의 종류가 있다 했을 때 그렇죠. 스피커가 큐레이션처럼 하는 거는 두세 개밖에 안 남는다. 안 남는다. 아.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다 몰락하고 힘들어지지. 파산한다. 진열대조차도 못 올라가게 되는 그렇지. 아. 카테고리 킬러만 살아남게 야 돼요. 똑똑하네. 오, 진짜 이거 다 똑똑한데? 기억해. 야. 야. 꽤 오래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두 달 전에 우리가 맞아요. 봤을 때.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서당계 3년이면 예. 뭐 지금 그렇게 출연자인데 개로. 야, 서당계 3주면 풍어를 읊네. 맞습니다. 야, 대단하다. 카테고리 킬러. 이야, 나는 대단한데? 얘기를 들어서야 맞다 그게 네.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먼저 떠올리네. 역시. 패스트 세컨드. 그렇죠. 퍼스트 무버. 아, 와. 야, 미쳤어. 미쳤어. 야, 미쳤어. 야, 이 꼬리곰탕의 거의 첫 번째 이 수제자라고 할 수 일치월자, 있고. 일치월자. 면접 대박이다. 보면 그냥 다 들어가겠는데? 네. 야. 아,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와.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역시 맞물려 있어요. 네. 사실 왜 음성으로 주문하게 되고 왜 제로 클릭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잖아요. 클릭하지 않아도 오는 거. 네. 옛날에 2014년인가요? 도미노 피자가 이걸 처음 시작했거든요. 제가 먼저 이렇게 뭔가 등록해 놓으면 그냥 그 피자로 오는 거예요. 원클릭 주문. 원클릭 주문이죠. 자,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일본의 한 쇼핑몰은 네. 자기가 로그인 해가지고 딱 들어가. 그러면 장바구니에 이미 내가 사야 될 물건들이 싹 다 담겨.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와. 어. 와. 그러니까 맨날 사는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뭐 외식을 가끔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많이 해 먹는다. 그러면 식재료들 이렇게 해갖고 막 식재료와 뭐 공산품들하고 쫙 장바구니 있는데 하나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네. 근데 없애다 보면 매주 그걸 반복하잖아요. 예.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와. 그렇지. 근데 나중에는 장바구니 확인하고 빅데이터나에. 그냥 오케이 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를 믿게 되는구나. 네. 근데 그 왜 하느냐? 고객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패턴들로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기술 혁신 또 하나 이제 적용되고 있는 데가 아마존 고라는 매장을 필두로 하는 이 오프라인의 무인 네네네. 점포들이에요. 이 무인 점포 같은 경우는 아마존 고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빙고 박스가 있죠. 그다음에 아주 독특한 이름 오샹미닛이라는 데도 있어요. 오샹미니? 오샹미닛. 근데 오샹미닛은 벌써 점포가 5,000개나 돼요. 중국에서요?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무슨 뜻인지 전 몰라요, 그거는. 예, 아무튼. 야, 네. 근데 아마존고는 네. 하나 짓는데 100만 달러가 들어요. 근데 그걸 왜 할까? 많이 드네요, 돈이 엄청. 10억? 엄청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12억 정도 드는 거죠. 자, 100만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그 조그마한 매장을 왜 오픈을 할까? 그러게요. 이게 12억이면은 인건비 절감을 훨씬 뛰어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마존고를 계속 확산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편의점 많은 것처럼 네. 그렇게 확산할 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건 아니래요. 예. 왜 하느냐? 왜? 사람들이 물건을 보고 고르는 하는 패턴들을 보기 위한 거예요. 투자구나, 일종. 실험이구나. 이렇게. 일종의 실험인데 아. 사실은 그거를 아주 멋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온라인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이 무서운 거는 사실 그런 측면들인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새로운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 이 새로운 소비자는 누구냐?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 상훈 씨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가요? 90년생인가? 네. 밀레니얼 세대죠. 밀레니얼 딱 세대네. 전형적인 밀레니얼 세대죠. 1981년서부터 1996년에 그 태어난 딱이죠,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좋은 거 다 한다. 좋은 거. 태어난 연도까지 딱 맞춰준다. 예. 미국에서는 예.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7,300만 명 정도 돼요. 우와.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네. 7,4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미국에선 이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예. 걸 알 수 있죠. 조만간 이 사람들이 2030년 정도가 되면 네. 전체 리테일의 구매량의 40%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엄청나요, 전 세계적으로. 때문에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사실 이 사람들은 예컨대 뭐 광화문에 있는 한 서점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모바일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책을 이렇게 확인하고. 안 그래요? 저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죠. 주문하고 바로받기 서비스인가 그게 10%인가 할인이 돼서 어. 들어가고 나서도 예. 그 인터넷으로 주문해 한 적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마일리지도 바로 쌓이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도 인터넷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 굳이 나누면 몇 년도생부터죠? 1981년서부터 아씨 나 80년생인데. 예. 난 그냥 오렌지족이야. 저는 74년생이니까 예. 저는 뭐 해당되지도 않죠. 사실은. 야 어떻게 나 다음 연도부터 밀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에 저조차도 진짜? 놀래는 걸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확실히 아니네요. 네. 그럼 밀레니얼 세대는 항상 이게 오프라인만 좋아한다 또는 온라인만 좋아한다 이런 구분이 없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여요. 맞아. 익숙해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찾고 어. 오프라인에서도 난 책 들고 가기 싫어. 그냥 모바일로 주문하고 집에서 받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걸 승인하는 사람들. 네. 때문에 기업의 리더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션이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출발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리테일이 무엇 때문에 바뀐다. 오프라인 리테일이 몰락하고 있다. 기술 혁신.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다. 새로운 그다음에 소비자. 새로운 소비자다. 이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만만치 않아요. 예. 아직 들어보면 좀 깜짝 놀랄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공지능 쇼핑 비서가 생겨나고 있다. 인공지능 쇼핑.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에 계속 새로운 물건들이 추천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계속 밑에 이제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소비 빅데이터죠. 소비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쇼핑몰의 검색 엔진 네. 그 장바구니가 채워진다고 네, 네, 했는데 네.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소비 패턴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화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마존은 주문 없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주문하지 주문하지 않아도 물건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마다 우유 한 컵을 먹는다. 그럼 일주일에 뭐 리터 하나를 쓴다. 그러면 일주일에 요거 하나씩 계속 오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 그다음 언택트 리테일이 생겨요. 언택트? 언택트가 뭐냐면 그 왜 우리 매장에 들어가 보면 네. 그 주문을 점원이 하지 않고 네. 키오스크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경우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텍트를 하지 않고. 예, 언택트. 그래서 언택트라는 거죠. 일본의 어떤 스시집은 점포가 한 26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점포가 다 무인으로 움직여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해요. 와.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 사실 리테일 분야는 소상공인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대규모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커다란 회사에서 계속 매장을 오픈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본이 없으면 네.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대표님 이게 그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무인 모텔이나 이런 것도 조금 비슷하다 네. 볼 수 있을까요? 모텔 좋아하나 보죠? 그건 아닌데 이제 예. 제가 그 무인 모텔을 에피소드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무인 모텔이라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네, 들어갔어요. 네, 예.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그 돈을 넣고 이제 키가 잡으면 키가 나와야 되는데 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키를 줬습니다. 결국엔 유일이.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 문을 이렇게 열고 나와서 이게 네가 원하는 키냐? 그리고 또 뭐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갈 때도 거의 언택트잖아요. 예. 뭐 어른 2명이 하면은 손도 안 보이고 이렇게만 줘버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다른 거죠? 다른 거. 그거는 이제 어떤 모텔의 특수성에 기반한 네, 그런 네, 네. 뭐 새로운 시스템이고 아무튼 요즘에 노래방도 다 코인 노래방. 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게
되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사람과 사람이 대면 안 하니까 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단순히 어떤 그 뭐라 그래 인건비 절감을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유리한 게 많던데요. 사실 이 네. 부분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네. 언택트 매장을 처음으로 기획한 곳은 맥도날드일 거예요. 아. 맥도날드가 1990년대 초반에 네. 이미 미국의 한 매장을 완전하게 이제 사람이 없는 매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태진 씨도 이제 방송 계속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식당에 들어갔는데 누가 말 시키는 거 싫잖아요. 네, 무슨 말 말인지 안 알아요. 하고 싶을 때가 네.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이 언택트 리테일은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점점 더 바쁘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이 을지로 쪽에 예. 있는데요. 을지로 입구 쪽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어떤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냐면 직장인인데 혼자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뭔가 자기가 듣고 싶은 방송 이런 거를 들으면서 혼자 밥을 먹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방송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게 싫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네. 부분인 이게 거예요. 아무튼 뭐 기술의 혁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언택트 리테일이 뭐 발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해 주신 거죠. 예.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네. 옴니 채널이 있어요. 온리 채널? 옴니. 옴니. 예, 옴니 채널. 옴니 채널은 전통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책을 주문할 때 오프라인으로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뭐 수령하고 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수령하고 뭐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한꺼번에 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도 이제 옴니 채널이 되냐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보면 네. 더 멜트라고 하는 샌드위치인데 그 안에 치즈가 있어요. 멜트. 예. 치즈가 이렇게 빠르게 녹는다 해갖고 네네, 멜트는 멜팅 거예요. 할 때. 그러니까 빠르게 가열해가지고 예, 예. 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트된 치즈는 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고 자기가 나는 샌드위치를 주문을 하겠다. 그래서 주문을 딱 누르면 가까운 매장을 알려주고 그 가까운 매장에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그 바코드를 딱 인식을 하면 거기서 바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받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옴니 채널의 또 다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가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주문을 하고 네. 기다린 다음에 또 받게 되는 게 네, 이제 네, 정상적인 모델이죠. 근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주문하고 바로 가서 매장에서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S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통신사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사내 방송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T맵 아시죠? 네네. 예, T맵에서 스타벅스 카페를 주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 단계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런 게 네.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가상 리테일이 있는데 가상 리테일 같은 경우는 AR과 VR 기술을 써요. 가상 현실이죠 일종의. 근데 AR과 VR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가구를 판매할 때. 가구? 가구. 저 뭔지 알아요. 음. 그 크기 계산하고 방을 이렇게 하면은 그 소파 크기가 가늠이 되는. 맞아요. 그 소파 어깨 딱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딱 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뭔가 여기 구석진대에다가 네, 뭔가 네. 진열장을 놓겠다라고 했을 때 저쪽에 서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하면서 난 이 진열장이 좋아하고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딱 3D로 변하면서 여기 들어가서 화면에 매치가 되는 거예요. 줄자가 필요 없는. 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줄자 만드는 회사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줄자 도산. 그러니까 지금 가구 줄자도사. 줄자 도사. 그러니까 지금 가구 만드는 회사들도 예. 이 AR과 VR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서 이 가상 리테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것까지는 생각도 못했네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기술 혁신이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캐스 리스 리테일. 캐스? 아니 캐쉬 리스 리테일. 캐시리스. 와. 캐쉬 리스 리테일. 어. 이거 뭐냐면 현금이 없는 말 건데 그대로 캐시리스.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네. 이 모바일 폰으로도 그쵸. 이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신기하지 않다. 음. 또 하나가 이제 챗봇이 있죠.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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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오 챗봇. 챗봇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하는 건지 기기가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요즘 네.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로봇이 인간을 잘 따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또 뭔지 알아요? 이유가 재밌더라고. 뭐죠? 로봇이 인간을 굉장히 잘 따라하잖아요. 네. 인간이 로봇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같은 질문, 같은 답변, FAQ. 예. 그러니까 사실은 챗봇이 인간을 그대로 따라하기가 너무나 쉽게 된 거죠. 예. 너무나 범용적인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챗봇도 지금 빠르게 그 리테일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빠르게 되고 있는 부분이 PB 상품이에요. 뭐 노브랜드. 그렇죠. 노브랜드 예, 예. 같은 거죠. 그 신세계에서도 보면 그 브랜드의 이 차이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근데 노브랜드를 대표로 해서 이제 PB 상품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기존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브랜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 제품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그 제품의 품질이 나빠서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요즘 별로 없어요. 네. 안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품질들이 다 이렇게 월등하잖아요. 때문에 PB 상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리테일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거를 브랜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제조를 하고 단가를 낮추는 건데 그렇게 보면 많은 제조 회사들은 PB 상품에 그 제작하는 그런 제조 열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자기 브랜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 PB 상품들을 마케팅하는 대표적인 게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PB 상품이 월등하진 않더라도 기존의 브랜드 상품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PB 상품은 저는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지금 유럽에서도 PB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턱없이 낮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 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스마트 물류예요. 스마트 물류. 예컨대 그 아마존이 물류 시스템을 바꿀 때 그 아주 이만한 크기의 그 로봇이 있거든요. 바닥에서 움직여요. 바닥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들어요. 자기가 등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키바 시스템 회사라고 부르거든요. 키바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물류의 속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물류 공장에 키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냉방, 난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그러네. 그다음에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을 때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 근데 로봇은 정확하게 찾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 물류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될 거고 스마트 물류가 되어야만 사실은 리테일 분야가 더 빠르게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에 좀 적용된다는 거는 의외이기도 한데 네. 생각해 보면 당연하기도 해요. 네.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예. 블록체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썼나요? 그 가상화폐. 그렇죠, 가상화폐예요. 상훈 씨는 점점 계속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원래 똑똑했고 상훈이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 대단해. 진짜 똑똑해. 나 무시하지 마. 나 벌써 6회차야. 블록체인. 예,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가상화폐를 움직이게 되는 그 기본 엔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카피나 이제 이 해킹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 왜 이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냐면 물건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공급하는 데까지 이 공급 사슬을 모두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예. 이미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10개의 기술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10개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만큼 리테일 분야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매장문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갖고 나온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들이 대거 투자되고 있고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속도는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슈들은 많습니다. 사실 무인 매장이 계속 늘 거냐.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무인 매장을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 무인 매장들에서 생산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수많은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네. 대한 뭐 투자비부터 일단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에는 자기들 편하기 위함인 건가 아니면은 결국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커질 수 있죠. 아. 물건값이 아무래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그쵸, 하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편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음. 사실은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원하기 때문에 음.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상훈 씨도 생각해봐요. 불편한 매장을 우리가 상훈 씨는 이용해요? 아니요. 좀 더 편한 걸 계속 시간을 줄여주는 것, 더 네. 편리한 곳을 네. 더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가 돼서 오늘 출연하셨네. 대표 주자인 거죠. 아니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네.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네. 한마디 구하세요. 알겠습니다. Hello millennial friends. 영어로 하는 거야 오늘? Hello millennial friends. Let's go together. 아우 굿. 파이팅. 예. 제가 그 매장 얘기하다 보니까 한 예. 가지가 더 생각났는데 그 자라라는 매장이 자라. 네, 그러니까 이게 리테일 분야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얘기가 되어 왔던 회자가 되어 왔던 사례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기획부터 그러니까 기획부터 디자인, 제조, 물류 해서 매장에 비치되는 것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와 어. 진짜. 자라는 그거밖에 걸리지 않아요. 야 굉장히 이게 빠르죠. 잘하는 느린데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렇지. 외국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자라를 알고 하진 않았겠죠? 그치. 예, 예, 아무튼. 알았을 거야. 예. 예. 야. 근데 자라가 2주면 엄청난 시간이야. 자라가 최근에는 어떤 변화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 옷을 골라가지고 예. 피팅 룸에 들어가잖아요. 예. 피팅 룸에 들어가서 이제 거울에다가 이 바코드를 딱 인식을 하면 이 옷의 재질, 가격부터 이렇게 오, 거울에 이렇게 진짜요? 탁 새겨줘요. 스마트 미러네. 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밑에 보면은 이 옷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우와, 옷들이 이렇게 딱 뜨는 추천. 거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뜨기 때문에 단순한 거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리테일 사실 리테일 분야가 단순히 그냥 매장을 오픈해서 옷을 진열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들이 대거 투자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뭐 명동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매장들은 너무나 빠르게 바뀔 것이다. 그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 네. 남자 옷 입히는 거 코치를 해주다가 빈 프로젝터를 여기까지 해놓고 클릭하면은 옷이 이렇게 움직여서 얼추 그 느낌 나게끔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스마트 미러 하면은 진짜 서 있으면은 옷 피트까지 다 하는 것도 금방이겠네요. 예, 그죠. 이제 곧 예. 그리고 그 피팅을 좀 다르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오. 더 멋져 보이게. 일본에는 진짜 신기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 조조 슈트라는 데가 있어요. 조조 수트. 조조 슈트. 예. 조조 슈트는 뭐 하는 회사냐면 아침에 입는 건가? 조조 슈트. 예. 조조 슈트는 뭐냐면 걔네들이 만들어준 옷을 내가 그냥 주문을 하면 예. 그 회원가입을 하면 조조 슈트가 와요. 네. 근데 조조 슈트는 일단 오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 점의 간격을 보면 그 거리를 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왜 3D 영화 제작하는 예, 예. 과정을 보면 이렇게 얼굴에도 점이 모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신체 치수를 재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옷을 만들어 주는 거죠. 대박. 나 해야겠다. 근데 처음에는 점이 있다가 와. 요즘에는 그 옷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아주 스마트하게 이 인체 수치를 정확하게 재요. 팔 길이, 다리 길이, 우와. 허리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재니까 이제는 뭐 야 거기도 줄자가 필요 없다. 줄자가 필요 없는 그 데. 사이즈는 어디 유출되진 않죠. 그러겠죠. 나 그거 해야겠다. 와 대박이다. 나 그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네. 예. 그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불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의 일들이잖아요. 10년이 뭐예요? 5년도 안 그쵸, 됐어요. 그쵸. 아, 5년?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걸 보면 이 유통회사들이 얼마나 고객들에게 물론 자신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겠지만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해요. 더 빠르게 아마 변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기에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편리해지고 재밌어서.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산업 간의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치열한 거. 네, 가격 경쟁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는 서비스 경쟁 그리고 기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일반인들은 우리 고객은 좋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우리 고객이 곧 낮에 아침에는 출근해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이죠. 직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어. 아주 머리 아픈 경쟁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유통 업무 희망하시는 분들, 리테일 회사 지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얘기는 정말 이거는 무조건 어떤 레전드가 돼서 계속 돌아야 됩니다. 이 영상이 맞습니다. 무조건. 아 그래서 우리 이동우 대표님이 더 강의료를 맞습니다. 김재동만큼 받아야 됩니다. 받으시다. 좀만 주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 자 아무튼 이 영상이 돌아서 우리 이동우 대표님의 강의료가 10배 상승해야 됩니다. 상승해야 됩니다.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강의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꼬리곰탕! 꼬리곰탕! 아, 뜨거! 얼마나 끓인 거야! 이 파 좀 더 주세요. 우리 회식할 때는 꼬리곰탕으로. 네.